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이들을 보고 난 애들이 좋아, 맛있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연쇄살인범으로 남아있는 범죄자 브루클린의 흡혈귀, 웨스터리의 늑대인간, 그레이맨 등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알버트 피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70년 5월 19일 알버트 피쉬는 워싱턴 DC의 가난한 대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난 후 어느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위로를 할 것을 강요당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집에 가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고아원에서 3년을 지낸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데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무에서 떨어져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는 이때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추락에 의한 뇌 손상으로 그는 전두엽이 다쳐 잔혹한 사이코패스가 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락 이후 수없이 가출을 하며 마약을 하고 노점상을 터는 등 삐뚤어진 일탈들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1896년 시간이 흘러 그는 19살의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그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그의 아내는 불륜을 저지르고 집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남자와 도망을 치며 그를 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알버트 피쉬는 거리에 알몸으로 나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리치고 생고기를 씹어먹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이때부터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신병이 심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편지를 발송하거나 어린 아이에게 강간을 시도하는 등 점점 인간성을 잃게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의 이상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어느 날 못이 박힌 노를 가져와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 인두를 사용해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찢어대고 수많은 바늘들을 자신 몸속으로 꽂아 넣는 행동을 했습니다. 훗날 법정에서 그의 몸을 엑스레이로 확인한 결과 그의 몸에는 수많은 바늘이 들어있었습니다. 1910년 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생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희생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24년 7월 스테이튼 섬 전원지대 찰튼 우주에서 프랜시스 맥도넬이라는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놀이를 하러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간 프랜시스 맥도넬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의 수색 결과 숲속에서 나뭇가지에 덮인 채 숨이 끊어져 있는 소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시체는 멜당으로 목이 졸려 있었으며 심하게 두들겨 맞아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위해 250여 명에 달하는 사복경찰들이 사건에 투입되었으나 끝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1927년 2월 11일 브루클린에서 전차를 운행하던 운전자 조세프 미아는 이상한 노인과 아이를 목격하게 됩니다. 노인과 함께 앉아있는 아이는 슬픈 얼굴로 울음을 참고 있었고 노인은 신경질적으로 아이의 울음을 저지시키고 있었습니다. 훗날 밝혀지기를 이 아이는 두 번째 희생자 빌리 게프니였습니다. 알버트 피쉬는 빌리 게프니를 납치하여 쓰레기장으로 데려갔고 아이의 옷으로 입을 틀어막고 손과 발을 묶은 채 밤새 버려뒀고 그 다음날 아이를 찾아가 엉덩이에 피가 흘러내릴 정도로 채찍질을 하고 칼로 귀와 코를 자른 후 눈알을 파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아이의 배에 칼을 꽂고 흘러나오는 피를 마시고 아이의 고원과 뱃살 등 신체 부위를 수치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빌리 게프니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살해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알버트 피쉬는 다음 대상을 찾게 되고 1928년 5월 25일 그는 신문에서 18세 청년인 에드워드 버드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를 고용한다는 명목으로 곧장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알버트 피쉬가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인지도 모른 채 그를 반기고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때마침 밖에 나갔던 10살 소녀 그레이스 버드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레이스 버드를 보고 마음에 든 알버트 피쉬는 버드의 부모에게 자신의 손녀 생일 선물을 그레이스 버드와 같이 고르러 간다고 말을 하고 알버트 피쉬가 마음에 든 부모는 흔쾌히 보내주기로 합니다. 이때 알버트 피쉬는 부모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의 집 주소를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그레이스 버드가 돌아오지 않자 그 주소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고 그 주소를 확인한 결과 그레이스의 부모는 자리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 주소는 없는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1934년 11월 그레스의 실종 사건은 공식적으로 수사 중이었으나 사실상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해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킹이라는 형사가 묘책을 내게 되는데
형사는 신문 칼럼에 그레이스의 실종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칼럼을 올립니다. 이것을 본 앨버트 피쉬는 떡밥을 물었고 그레이스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버드 부인께 나는 그레이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을 오븐에 구워 9일 동안 먹어치웠고 아이는 내가 먹어본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의 필체가 앨버트 피쉬의 필체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편지를 추적하여 그의 집을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그의 집을 급습하여 그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주장하기를 자신이 한 행동은 모두 옳은 일이었으며 15명 정도의 아동을 실제로 죽이고 100여 명 정도의 아이를 불구로 만들었고 살해한 아이들을 고문하고 요리로 만들어 먹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판사에게 감사하는 등 끝까지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1936년 1월 16일 결국 그는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전기 의자에 앉아 처형되었고 그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의 죽음으로 이 전대미문의 살인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